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어떤 문제가 나왔나 볼까요? 첫 문장부터 나오네. X축, Y축에 모두 접한다 라고 했어요. X축, Y축에. 그러면 내가 그랬잖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은 다 R이라고. R. 중심도 R, 반지름도 R, 다 R이야. 1사분면에서 있으면은 중심이 R, R, 2사분면 마이너스 R, 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다고. 그래서 그 중심들이 어디 직선 위에 있다 그랬냐면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존재한다 라는 얘기까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생각 가지고 문제를 읽는 거야. 볼게. X,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중심이 1사분면 위에 있대. 그러면 당연히 중심이 R, R일 거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R, R이야 중심은. 근데 이 원이 요 직선에 접하는 원이 있는데 그게 두 개. 접하는 원이 있대. 근데 이게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설명할 수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거든요. 보세요. 지금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야. 그 그림을 내가 그려놨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어떤 1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원이 이 직선에 대해서도 접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직선을 내가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서 접하는 원이 하나 나올 거고 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원이 하나 나올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생긴다라는 거지. 그럼 뭘 해야 되냐? 우선은 1사분면에서 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중심이 R, R이다라는 거는 아까 처음에 내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란 말이지. 그럼 R, R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데 중요한 건 뭐냐? 요 직선까지도 접한다는 거야. 봐봐.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 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선과 원이 만나는 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우린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 접점과 원의 중심을 이어버리면 이게 반지름이란 말이야. 그럼 반지름이고 그때 접선과 이루는 각이 90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그죠? 근데 이 길이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R이거든요. 아,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R, R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R이구나라는 걸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거리가 R임을. 그러면 이 직선과 R, R 사이의 거리가 R이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는 거지. 저번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 했던 거 다시 떠올리면서 한번 써볼게요. 루트분의 절대값. 루트 안에는 뭐 들어간다 그랬냐면 x와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 들어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6의 제곱 플러스 88의 6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에는 뭐가 들어온다 그랬냐면 이 점을 x, y에 대입한 이 식의 값이 분자에 온다 그랬다고. 그래서 그대로 넣어보면은 6R, 8R이니까 14R이 되거든. 14R-9가 요 분자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식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요게 이제 분모가 잘 보니까 루트백이야. 루트백. 루트백. 무슨 사람 이름 같아. 루트백. 루트백. 그 루트백은 10이잖아요. 10. 그래서 양변에 10을 곱할게. 10. 10R. 욕한 거 아닙니다. 10R입니다. 마이너스 9.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그러면 이제 절대값을 풀어야 되는데 절대값 이거 제곱하는 사람도 있더라. 제곱하지 마. 얘가 절대값 얘랑 같대요. 그럼 두 가지인 거야. 두 가지인 건데 뭐냐면 예를 들어 절대값 x가 a래. a는 당연히 양수겠죠. 얘도 당연히 양수입니다. r이 양수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x가 뭐라고 하냐면 a거나 마이너스 a거나 이렇게 푼다고.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업 1에서 했을 거야. 그래서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절대값 안에 있는 14R-9는 10R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0R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10R 또는 마이너스 10R. 뭔가 욕 같긴 하지만 욕이라고 들으면 안 돼요. 저 욕 싫어합니다. 보세요. 그럼 이제 요 10R인 경우 죄송합니다. 자꾸 욕 같아요. 이 10R인 경우 10R인 경우에는 지금
10R을 넘기고 9를 넘겨. 그러면 4R이 9가 나오거든. 그럼 그때 R이 4분의 9가 나와. 이게 첫 번째 경우가 되고, 두 번째는 14R-9가 마이너스 10R인 경우야. 그럼 마이너스 10R을 좌변으로 넘기고 마이너스 9를 우변으로 넘겨서 식을 써보면 24R은 9가 되지. 그래서 그때 반지름 R이 뭐가 되냐면 3으로 약분하면 8분의 3이 나와요. 8분의 3. 그러니까 R이 2개 나오는 거야. R이 2개 나오지.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 합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그림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작은 원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큰 원이 하나 있잖아. 지금 두 개 중에 작은 게 8분의 3이죠. 이 8분의 3이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8분의 3이라는 거야. 8분의 3. 요 반지름이. 그러니까 중심도 8분의 3, 8분의 3이고 반지름도 8분의 3이라는 거지. 또 큰 반지름이 하나 더 나왔잖아. 4분의 9. 이게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요게 4분의 9인 거야. 반지름이. 그리고 중심의 좌표가 4분의 9, 4분의 9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야?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니까 이 둘을 더하라는 거. 이 둘을. 그래서 요거를 8분의 2구 18이니까 8분의 18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얘네들 더했을 때 그 합이 몇이 나오냐면 8분의 21이 나옴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원의 반지름은 8분의 21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형 문제들은 자꾸 그려봐야 돼. 그려보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수식으로만 답을 구하는 것만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답을 구했으면 한번 그려서 확인도 해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의 공부를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도형 문제에서는. 아시겠죠?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이거 마지막에 했잖아. 두 방정식을 연립하면 더하거나 빼거나 뭐 대입하다 보면 걔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어떤 두 원이 있는데 이렇게 두 원이 있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때 공통연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몇 차예요? x, y에 대한 1차식인 거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이 두 원을 연립해서 뭘 이끌어내면 돼요? 1차식을 이끌어내면 돼. 그 1차식이 뭐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이 두 원을 뭐 하면 돼? 빼면 된다고. 그냥 빼버려. 빼면 되지. 근데 얘 전개 좀 하고 뺄까? 이거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y 플러스 10은 9다. 이렇게 쓰고 나서 오른쪽 식에서 왼쪽 식을 뺄게요. 좌변끼리 빼고 우변끼리 빼볼게. 오른쪽 식에서 왼쪽 식을. 그러면 이런 식이 나와. 2x-6y 플러스 10은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좌변끼리 빼고 우변끼리 빼면. 그리고 이거를 뭐 2로 나눠주는 게 좀 보기 좋지. 그래서 2로 나누면 요런 1차식이 나오는데 이게 뭐라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요. 벌써 하나 구했습니다. 그때 이제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래. 내가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명칭을 공통연의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왜 공통연의 방정식이라고 했냐면 현이 뭔지까지도 얘기했잖아. 두 원에 그러니까 원 위에 두 점이 있으면 두 점을 이은 요 선분을 우리는 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원에서도 현이지만 이 오른쪽 원에서도 현이라고. 그래서 공통현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보라는 거지. 공통현의 길이.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너무 많이 나와, 피타고라스 정리가. 지금 나는 얘 입장에서만 볼게요. 얘 입장에서 우선 제가 중심이 0,0이잖아.
중심이 0,0이야. 0,0. 그 다음 반지름이 여기가 반지름의 제곱자리라 그랬죠? 그래서 반지름은 3입니다. 9가 아니야. 반지름이 3이야. 그럼 어디가 3이야? 여기서부터 원위의 점까지 요 길이가 지금 3인 거야. 요 길이가. 요 길이가 3인 거야. 근데 우리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 이 현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거든. 근데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우리가 현에 대해서 배웁니다. 현에 대해서 배우는데 뭐라고 배우냐면 이 중심에서 이 현에 수선을 딱 내려. 수선을 내리면 이때 현이 이등분 된다라는 걸 중학교 3학년 2학기 내용에서 배운다고요. 그죠? 그러면 요 절반의 길이만 구해도 현의 길이 구할 수 있겠죠. 그거의 2배니까. 근데 잘 봐. 이렇게 보니까 얘가 직각삼각형이란 말이지.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길이를 좀 구해야 되냐면 이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좀 구해줘야 돼.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또 쓸 겁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그러면 이 직선과 누구? 원의 중심 0,04의 거리를 구해볼 거야, 지금부터. 그럼 또 루트분의 절대값 하시고 루트 안에는 얘네들 개수의 제곱의 합이 온다 그랬죠? x, y. 그래서 1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인 9가 올 거고 분자에는 0,0 이거 그냥 대입만 해줘도 된다 그랬지. 빵빵 넣으면 5 나와. 그래서 분자는 5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루트 10분의 5라서 유리화를 안 할게요. 그냥 굳이 할 필요가 유리화를 합시다. 유리화를 하면 분모 분자에 루트 10을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10분의 5 루트 10이 되면서 2분의 루트 10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지금 요 길인 거야. 요 길이.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내가 이거를 또 뭐라고 할까? 이거를 K라고 할게요. 요 길이를 K라고 하면 3의 제곱 9에다가 빗변의 제곱은 그 다음에 D의 제곱 플러스 K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고. 그때 이제 D는 우리가 구해놨고 그럼 D를 제곱하면 이거 제곱하면 몇이에요? 4분의 10이거든. 4분의 10. 그럼 4분의 10은 약분하면은 2분의 5잖아. 그 2분의 5를 자변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K제곱이 나오겠지. 그래서 9에서 2분의 5를 빼면 2분의 18에서 5를 빼니까 13이 될 거고 그게 K제곱이야. K제곱. 그러면 K라는 애는 얘의 제곱근이니까 이것도 루트 2분의 13 나오거든요. 그것도 유리화를 시키면 2분의 루트 26이 나올 겁니다. 2분의 루트 26.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26인 거야.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이 현의 길이는 뭐야? 이거의 2배인 루트 26이 현의 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아까 처음에 구했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현의 길이까지 구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현 길이 구하는 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문제도 이제 현에 대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뭐 계산을 하는 건 없어. 계산을 하는 건 많이 없는데 그 현의 길이의 어떤 최대 최소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것도 아이들이 이 내용을 안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원을 한번 보면 지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이야. 반지름이 5. 그래서 여기가 5, 여기도 5, 여기 마이너스 5, 이렇게 여기도 마이너스 5, 여기는 0,0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원을 이렇게 가져와 봤고 그때 이제 내부에 점 3,0이 있어. 3,0. 3,0 여기가 5,0이니까 3,0은 이 정도 있지 않을까요? 3,0 이 정도. 여기가 3,0이야. 3,0. 여기에 3,0이 있는데 그때 여기서 그은 현이 아까 뭐라 그랬어?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이라 그랬잖아. 뭐 이런 게 현이죠. 이런 게 현인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현이 겁나 많죠. 너무 많아요. 무슨 많이 그을 수 있어. 엄청 많이 그을 수 있잖아요. 그 많은 현들 중에서
가장 긴 게 몇이고 가장 짧은 게 몇이냐 물어본 거야, 지금. 가장 긴 게 몇이고 가장 짧은 게 몇이냐. 근데 원을 언제 처음에 초등학교 때 처음 하지. 원이라는 도형 다루는 거를. 근데 그때 그걸 얘기를 한단 말이야. 뭘 얘기를 하냐면 원 내부에 그은 선,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이 있는데 선분. 그때 그 가장 긴 선분은 누구냐라고 하면 지름이거든요. 지름보다 길 수는 없어요. 모든 선분이. 지금에서는 그걸 현이라고 부르지만. 그래서 현 중에 제일 긴 거는 누구냐면 지름이야, 지름.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면서 그을 수 있는 현 중에 제일 긴 거는 중심을 지나는 요 지름이 제일 길어. 제일 길어. 그래서 이 최대는 결국엔 몇이야? 지름의 길이인 10이 나오는 거예요. 최대는. 그럼 최소는 언제냐? 이걸 알아야 돼. 보통 최대는 다 알아. 지름이라는 거. 근데 최소는 누구냐면 이 지름과 수직일 때 그때의 현의 길이가 제일 짧게 나옵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이 길이가 최소인데 그럼 그 최소값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럼 최소 어떻게 구하냐? 현의 길이. 아까 앞에서 그랬잖아요. 현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이용한다고.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됩니다. 보세요. 여기가 직각이지? 그럼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서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근데 여기가 3,0이니까 요 길이가 3이겠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5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여기가 4잖아. 대표적인 피타고라스 수 아니에요? 543, 543, 345. 그래서 요 길이가 4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등분 된다 했잖아요, 현이. 그러니까 요 길이도 4라서 현의 길이가 지금 8 나온단 말이야, 8. 그래서 최소 길이는 8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 3,0에서 그을 수 있는 가장 긴 건 지름, 가장 짧은 건 그 지름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가 현의 최대 최소 길이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걸 가지고 뭐까지도 그을 수 있냐면 요 점을 지나는 현들 중에 자연수 길이인 애들이 있어. 길이가 자연수인 애들. 그런 현이 몇 개 있는지 그것도 물어보거든요. 지금 잘 보세요. 지금 가장 긴 게, 현 중에 가장 긴 게 10이란 말이야. 가장 짧은 게 8이란 말이죠. 그럼 8부터 10까지밖에 안 나와, 현의 길이는. 그러면 자연수라고 하면 8, 9, 10밖에 없겠죠. 8, 9, 10. 근데 잘 봐봐. 우선은 뭐 해볼까? 요 10부터 해볼까요? 10. 현의 길이가 10인 애는 누구라고? 지름이라고. 그럼 요 점 지나면서 그을 수 있는 지름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10인 애는 한 개밖에 안 나와, 현이. 저 지름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 이거 최소값이라 했잖아. 그럼 현의 길이가 제일 짧을 때가 언제라고요? 지름에 이렇게 수직인 현이라고요. 근데 그 현도 지금처럼 단 하나밖에 존재를 안 한다고. 그래서 현이 이것 또한 한 개인 거야. 근데 요 가운데 9 있죠, 9. 이 9는 몇 개 나오냐면 2개 나옵니다. 이 9라는 길이가 왜 2개 나오냐면 이게 10이고 얘가 8이라면 요 사이에 9가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 그지? 길이는 연속적이니까. 그래서 요 정도 잡아서 한 요 정도가 9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원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대칭인 도형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쪽에 9가 있으면 어디에도 9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래쪽에도 9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원은 대칭 도형이라서.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9라면 어디도 9야? 이렇게 대칭인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3,0을 구운 요 선분 또한 9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두 개가 존재하니까 결국엔 현의 길이가 자연수인 건 총 몇 개다? 총 4개가 이 원에 존재할 거다라는 거예요. 3,0을 지나는 현들 중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거부터 해서 뭐 주요 문제들까지 쭉 풀어봤는데 솔직히 뒷부분이 더 어렵거든요. 뒷부분 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거기가 상당히 아이들이 껄끄러워하는 파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을 하려면 요 앞에가 잘 돼 있어야 돼. 앞에가 잘 돼 있어야 되고, 직선의 방정식이 잘 돼 있어야 되고, 내분, 뭐, 중점, 무게중심, 이런 게 다 잘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좀 뭔가 다 연속적이라서, 전에 있는, 배웠던 내용들을 다 쓰니까, 이 뒤에 단원에서도. 그래서 누적 개념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누적 개념이. 그래서 그 누적 개념을 신경을 써줘야 돼. 예전에 배웠던 걸 까먹으면 안 돼. 까먹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것들 계속 복습하면서 쓰고 말하고 하다 보면 장기 기억력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계속 복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꼭.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 원의 또 뒷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과 주요 문제 풀이로 다시 만나도록 해보겠습니다.